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8에서 109쪽입니다. 물은 어떻게 여행할까요에 대한 그 두 번째 차시고요. 먼저 탐구활동 보기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물은 땅 위나 공기 중, 그리고 바다, 강이나 호수, 땅속 등 지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거의 대부분에 물이 있다고 보면 돼요. 땅 위나 공기 중이나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땅속 등 심지어 땅속까지 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의 순환이란 물이 상태가 변하면서 그냥 순환하지 않아. 물은 상태가 변하면서 육지, 바다, 공기 중 생명체 등 여러 장소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현상이 물의 순환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돌고 돌아. 3번. 물은 상태가 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지구 전체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 어디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 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 그냥 상태만 변하면서 계속 돌고 도는 물의 순환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확대해서 잠깐 보면 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뭐 여기 강부터 출발할까요? 강인지 호수인지 바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합니다. 증발해. 여기는 물이죠, 물. 여기 이렇게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얘는 수증기야, 수증기. 그래서 이게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면 구름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구름은 물이야. 자, 이게 구름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또는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얘는 물인 거고요. 얘가 눈으로 내릴 때에는 얘는 얼음인 거지. 얼음. 고체인 거야. 고체.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얘가 녹든 눈이 녹든 뭐라든 비 상태로 떨어지든 강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강으로 타고 바다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지하수는 물 상태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 상태고요. 물 상태에 이렇게 가다가 나무를 만나면 뿌리로 또 흡수를 해.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 물 상태로 나무 줄기를 지나 잎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공기 중으로 나갈 때는 잎에서 나갈 때는 수증기 상태로 나가요. 수증기 상태로 또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보면은 수증기로 날아가면 얘네들 뭐 되겠어? 당연히 구름이 되겠지. 얘도. 이렇게 돌고 돌아요. 돌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물이 상태가 변하면서 물이 이동하는 거를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보면 물이 없어졌어? 상태가 변하고 위치가 바뀌기만 했지 물은 그대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물의 전체 양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탐구활동 볼게요. 물의 순환 과정 알아보기 탐구 방법 1번. 물의 순환 실험 장치를 만듭니다. 물의 순환 실험 장치는 조각 얼음 5개를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은 다음, 이렇게 조각 얼음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은 다음에 지퍼백에 이렇게 담아서 지퍼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저울로 지퍼백의 무게를 이렇게 재고 햇볕이 잘 드는 창문에 지퍼백을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물의 순환 실험 장치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얘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3일 동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3일이 지난 뒤 지퍼백을 떼어내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고 처음 측정한 무게와 비교해 봅시다. 얘를 딱 떼어내서 전자저울로 또 무게를 측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조각 얼음이 이 3일 동안 녹아서 이렇게 물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게를 쟀더니 얘는 61.3g이구나. 얘는 61.3g이구나. 무게 차이가 없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같구나. 이렇게. 4번. 지퍼백에서 컵과 물을 빼낸 뒤 물의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요거는 탐구 결과를 보고서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탐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탐구 결과.
3일 동안 물의 순환 실험 장치에서 일어나는 변화 관찰하기. 지퍼백 안은 어떠냐 하면 여기 잠깐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지퍼백 안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일째 지퍼백 안쪽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리고 2일째는 지퍼백 안쪽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서 지퍼백 아래쪽에도 물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방울이 흘러내려서 이 아래쪽에 물이 고인다고. 그리고 3번 지퍼백의 안쪽에는 물방울이 계속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퍼백 말고 플라스틱 컵 안은 어떨까? 플라스틱 컵 안. 얼음이 녹아서 플라스틱 컵에 물만 남아 있습니다. 물만 남아 있어요. 플라스틱 컵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물만 남아 있지? 물만. 그리고 플라스틱 컵 안에 물이 있고 컵 2일째는 컵 위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컵 위쪽에 약간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맺혀 있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 3일째 플라스틱 컵 안에 물이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자세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서 보긴 어려운데 얘가 요 물의 양이 요 물의 양보다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줄어든 게 나타나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있는 그 지퍼백에서 흘러내린 물의 양이 요거보다 이건 더 많은 게 눈에 띄지. 그치? 지퍼백에서 흘러내린 물의 양, 지퍼백 아래에 모인 물의 양이 얘가 더 많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물의 순환 실험 장치의 처음 무게와 3일이 지난 뒤 무게 비교하기. 둘 다 61.3g으로 같습니다. 지퍼백 안에서 물의 순환은 일어나지만 지퍼백의 입구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물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지퍼백의 입구를 막아두었으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걸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여기에 얼음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얼음을 넣었는데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그리고 이 물이 이런 식으로 얘가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다시 이 지퍼백의 안쪽에 이렇게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 건 얘는 뭐야? 얘는 물이지 물방울이니까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방울들이 뭉쳐서 커지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러면 얘가 물로 이렇게 여기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이해되셨죠? 그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자, 얼음이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지퍼백에 물방울로 맺힌 다음에 뭉쳐서 무거워져서 흘러내리면 물이 여기로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의 양은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납니다. 무한정 계속 늘어나진 않아. 물의 양이 한정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순환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얼음 넣었을 때 무게와 얘가 녹은 다음 물로 됐을 때의 무게를 재어봤을 때도 무게가 같은 걸 보고 순환을 하지만 물의 전체 양은 줄어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지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3번 생각해보기. 물의 순환 실험을 통해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 과정을 추리해 볼까요? 지구에서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뭐냐면 그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구름이 되었다가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그 물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그 두 번째 차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